혹시 피부과에서 상담받고 나왔는데 뭔가 좀 찜찜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절대 호구되지 않는 법, 그 비밀 노하우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나도 혹시 스킨케어 호구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특히 피부과에 가면 비싼 돈을 써야 할 것 같고 효과는 있을지 걱정되고 오늘 그 복잡한 마음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내 돈과 피부를 지키는 핵심 꿀팁들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어떤 병원을 골라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선크림에 대한 오해까지 싹 다 풀어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것만 알면 어디 가서든 똑똑한 환자가 될 수 있는 비장의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병원 선택인데요. 우리가 보통 가게 되는 병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차이점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요, 바로 내가 누구랑 상담하느냐 이거예요. 소위 공장형 병원에서는 상담실장님이 주로 시술 패키지를 권하죠. 반면에 전문의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내 피부를 보고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치료가 뭔지 진단해 줍니다. 물론 간단한 시술을 저렴하고 빨리 받고 싶다면 공장형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과연 누구에게 내 소중한 피부를 맡겨야 할까요? 그렇다면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 좋은 병원은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딱 3단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고 싶습니다. 둘째, 시술 전에 사진부터 찍어주세요. 그리고 셋째, 이 시술 부작용은 뭔가요? 이렇게 세 마디만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손님이 아니라 내 피부 치료에 함께 참여하는 똑똑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환자가 바로 이런 환자래요. 자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환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깐깐한 환자가 되는 게 결국 불필요한 시술은 피하고 내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병원 밖으로 나와서 우리 집 욕실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 말이에요. 혹시 피부 좋아지려고 한 세안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겉은 기름진데 속은 막 당기는 느낌, 이른바 속건조 겪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잘못된 세안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뽀드륵 소리 나면 아, 개운하다 생각하셨죠? 사실 그건 우리 피부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다 씻겨 나갔다는 비상신호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내 피부 타입에 딱 맞는 클렌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S에서 클렌징 오일이 유행한다고 해서 지성 피부인 내가 그걸 따라 썼다? 이건 오히려 여드름을 더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클렌징 폼으로 거품 내서 얼굴 씻는 시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정답은 딱 1분입니다. 1분을 넘어가면요,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까지 싹 다 뺏어가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눈가에 하얀 좁쌀 같은 비립정 생기는 거 아이크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놀랍게도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아이크림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눈을 비비는 습관 같은 물리적인 자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아이크림 듬뿍 바르세요. 자,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스킨케어의 왕, 피부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선크림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선크림 하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뭐가 뭔지 너무 헷갈리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물리적인 보호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거울처럼 튕겨내는 방식이고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가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바꿔버리는 화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자극이 덜한 무기자차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바를 때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 있죠? 그거 사실 자외선 차단막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좋은 신호랍니다. 그럼 선크림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특히 야외 활동할 때 말이에요. 정답은 바로 손가락 2마디입니다. 검지랑 중지, 이 두 손가락에 쭉 짜서 나오는 그 양. 와, 생각보다 정말 많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선크림에서 보는 그 SPF 지수 있잖아요. 그건 바로 이 손가락 2마디만큼 아주 두껍게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소처럼 얇게 바르면요, SPF 50짜리 제품이라도 실제 효과는 10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바르냐보다 얼마나 충분히 바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스킨케어 프로로 만들어줄 최종 비밀병기,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피부과 가시기 전에 이 질문 리스트를 휴대폰에 꼭 저장해 두세요. 원장님이 전문의 맞으신가요? 시술 전후 사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몇 개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인 고객이 아니라 내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피부의 비결은요, 막 비싸고 화려한 시술이 아니었어요. 순하게 씻고 충분히 보습하고 그리고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는 이 기본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통해서 더 이상 광고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 내 피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